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주환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앞에서 계속 많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신기술, 신산업,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폐플라스틱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순환 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신산업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바이든 그 정부 이후에 굉장히 핫하게 국내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파리 협정 그 부분에 우리가 2015년에 일단 지속 가능한 17가지의 개발을 모토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저희가 한 5, 6년 전에 출발을 했었어야 하는 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늦은 부분들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향상하는 그런 형성하고 그 부분들을 지향하는 거 부분인데 가장 큰 거는 지금 탄소 국경세와 또 바로 대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세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새로운 기후변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규제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경영 부분들에 대한 산업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강하게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 전환 부분에 국한돼서 많은 부분들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 산업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비어져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새로운 신산업 그다음에 순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함께 그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저희 국내 여건의 핸디캡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뤄낸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폐기물들을 어떻게 제로화하는 부분을 새로운 산업으로 바꿀까라는 부분이 녹아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다 같이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환경 공약이 들어가져 있는데 탄소 국경세 부분은 이미 올해에 발효가 돼 있는 유럽 부분을 볼 때 이미 이제 미국에서 모든 국경세 부분을 도입하는 걸 202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불성설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비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 2050년까지 네트 제로죠. 그러니까 발생한 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제로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실천의 모든 부분들 액션 플랜을 해서 저희가 지자체 바로 전에 지자체를 왜 중요시했을까요? 라고 보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게 폐기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들은 우리가 인천시에서 나온 거를 갖다가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think globally 하고 그다음에 act locally라는 부분을 했을까? 결국 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의 특성과 산업 부분들을 특화해서 이런 폐기물들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으로 들어가져 있고 이게 이제 서큘레이트 이코노미라는 부분들의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파리 협정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다를 게 없는 것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첨단 산업에서도 다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파리 협정에서 정의가 된 전 세계에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합의가 된 거는 뭐냐면 모든 액트를 할 수 있는 거 부분들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바로 우리가 20, 30년 키워서 바로 만드는 것이 펄프고 종이죠. 근데 이제 이 종이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생활 쓰레기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이를 우리가 다시 리사이클링한 거는 파지티브한 그런 액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플라스틱세, 그다음에 폐플라스틱은 환경적인 오염이 있으니까 네거티브인 거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우리가 어떻게든 모아야 그 부분들의 환경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감축하든 그 포지티브하게 가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천이라는 거는 모으는 거죠. 쓰레기로 가면 쓰레기인 거고 이걸 잘 모으면 그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의 기본이 되는 그 신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는 보시면 유럽이 아까 그 신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럽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거죠.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다른 그 부분들의 그 개도국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카본 텍스를 그 우리가 후관세로 그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라파즈 같은 그런 그 대기업 그 부분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낮은 고용 임금 그 부분으로 낮은 단가로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그 다시 수출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유럽에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거 부분들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 관세를 매기는 건데 이게 바이든이 미국에 있는 모든 부분의 기업들한테 이 카본 그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중국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타격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의 철강이나 그다음에 그 우리가 하는 플라스틱 그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탄소 국경세가 논의가 되지만 발효가 최근에 됐지만 이거는 왜 됐을까요? 아까 기후 변화로 논의됐던 지구는 하나인 거죠. 오염자 부담 원칙입니다. 결국은 오염을 시켰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다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고 어디선가 탄소 부분은 지구도 하나이기 때문에 CO2나 이런 탄소가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원칙으로 탄소 국경세 부분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유망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유럽에서 폐기물들은 새로운 부분의 순환 그 경제를 이루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직은 젖은 송수권이라는 거죠. 이제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그 상품 협정이 있습니다. 환경 상품 협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의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이산화탄소로 활용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 장치나 새로운 프린트 신기술을 가지고 뭔가 만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로 새롭게 그 부분에 텍스나 이런 부분들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빈틈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빈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폐기물들이 시장에서 경제성을 가지려면 어때야 될까요? 결국 그린 서비스, IT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플러스가 돼야 구매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탄소 중립의 지금 새로운 순환 경제의 가장 큰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업을 보시면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우리 한국에서 보시면 굉장히 주부들한테 싸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케아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폐기물로 쓰고 있는데 그 폐기물로 원료를 쓰니까 굉장히 과학기술이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다가가는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소 부분에 탄소 중립의 신산업 부분들은 디자인들을 강화하지만
모든 원료 부분들은 다 폐기물로 들어가서 있는 부분으로 있다. 이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 폐기물들을 잘 모아야 되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ink global이지만 act locally라는 부분들이 이미 유럽에서 이제 탄소 그 관련된 순환 경제 부분에는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을 보시면 환경부에서 새로운 선순환의 지역 단위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 쓰레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를 보시면 거의 3조에서 5조 정도로 늘어나고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중간 처리하는 비용들이 환경부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역순환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바로 중간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중간 처리 쓰레기를 처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소각하는 게 아니라 매립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신산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탄소 중립의 신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 중에 이미 유럽에서는 이걸 정맥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보면 우리가 동맥은 신성장이죠. 성장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몸에는 이 나쁜 피를 또 걸러주는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돼 있는 게 바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를 정맥산업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탄소 중립에 보면 유럽에서 정의로운 순환 경제라고 했어요. 그게 왜 정의로워야 될까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3E Society라고 해서 Environmental, Energy, Economy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사운드법을 우리가 발효를 했는데 이건 건전한 우리가 사운드 그러면 음악 뭐 이렇게 뭐 듣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만 또 다른 뜻이 이제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들을 새로운 산업으로 하려다 보니 건전하고 새로운 정맥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될까요? 많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거의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핵심이 유럽에서 이렇게 돼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민간도 유도를 하려면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인천시는 그러한 부분에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2030년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파리 협정서에 나와져 있는 부분인데 다 여기에 모든 아젠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써야 될 자원하고 광물, 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써야 될까요? 폐기물들을 우리 세대에 쓰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학기술이 많이 투입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자원들을 컨티미네이션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더 많은 투자와 그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모든 아젠다가 녹아져 있는 게 파리 협정서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폐기물들을 다 자원화시키고 있기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 부분이겠죠. 또 하나 이제 지금 기후변화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후변화, climate change, water resource인데 이 워터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후변화 파리 협정에서 그 옆에서 토일렛 어워드를 하고 있는 거를 못 보고 있습니다. 다들 다 기후변화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빌 게이트가 바로 칼텍에 있는 그 호프만 교수가 이 어워드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제자들이 하버드에 있어서 저희가 키감에서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연구했을 때 그때 2010년에 갔을 때는 이게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왔죠. 그 하이라이트 하버드의 교수의 부분이 뭐냐? 이런 바이러스 부분들을 융합 기술로 해서 이런 수질 필터레이션을 했었던 부분들을 바로 우리 핏줄에 있는 그 부분에서 그 필터레이션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기술을 하버드에서는 물 분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교수로 초빙한 거가 2010년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된 거죠. 이제 이런 현실들이 다 있는데 보시면 이미 본질이 climate change, wat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워터는 드링킹 워터가 우리가 3%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0.5% 정도의 우리가 식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컨티미네이션 하는 것이 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기후변화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리협정에서 지금 이 오폐수와 관련된 질병 문제는 이런 물 부분, 똥, 오줌 이런 우리가 휴먼 웨이스트 부분에서 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환경제의 폐기물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그 퍼블릭 섹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소개만 하나를 드리고 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뭘까요? 우리가 생활 쓰레기 중에 계속 증가되는 게 기저귀입니다. 근데 그 기저귀가 우리도 보시면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서 5,000개 정도의 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25개월, 30개월 사이에. 그런데 옛날에는 다 엄마가 키웠죠. 근데 요즘에 다 어린이집에 가요. 그래서 저희 지질자원연구가 지오키드에 딱 이렇게 가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아기가 우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려도 그러니까 오줌만 이렇게 유린만 나와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저귀가 굉장히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웨이스트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저귀들을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우리가 이제 데일밴드 옛날 같은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우리 기저귀는 엄청난 폐플라스틱 중에 아주 고급 폐플라스틱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재질도 굉장히 고급인 거죠. 똥 오줌만 빼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생활 쓰레기 중에 그 PP 그다음에 종이 부분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덜트 그 성인용 기저귀는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은 이 주먹만한 그 기저귀들을 쓰는데 성인용은 이거의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문제가 저희가 인구 그 부분들을 분포로 보시면 이제 80세 이상 부분들의 분포가 더 커진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폐플라스틱의 문제는 이제 여기에 물과 상당히 관련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폐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이지 물은 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하나다라고 파리협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리협정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해양 그 폐플라스틱 문제는 해양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 우리 랜드에서 그 다 나간 그 부분들의 부분이 해양 플라스틱의 오염 부분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PPT가 가장 중요한데 이 노란색으로 오염된 거가 다 폐플라스틱의 오염입니다. 이게 물들을 우리 지금 해양 그 부분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럼 폐플라스틱이 그 이산화탄소하고 기후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폐기물 부분으로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외선 부분으로 되면 메테인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정도의 기후변화 오염도가 더 크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져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부분 우리가 바이오그레이더블 해서 그 폐기가 이제 썩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글로벌 이머전시한가 라는 거가 돼 있는데 맨 왼쪽에 보시면 바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바틀 하나에 물고기가 3개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서 2050년대를 보면 거의 플라스틱이 있고 그 물고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뭐냐면 결국 고기 반 플라스틱 반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고기가 거의 생태계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플라스틱 그 리터에 대한 글로벌 이머전시 한 그런 그 부분인데 2025년도부터 벌써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의 그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는 게 농업에 이런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부분들이 다 이렇게 농업의 물들, 영양 이런 부분을 다 막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기회는 잘 모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17가지의 목표 중에 1번이 퍼버티입니다.
퍼버티는 어쨌든 다 누구든지 다 푸어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우리가 개도국에 가서도 우리가 페트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불물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화폐가 필요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폐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개도국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려면 이제 폐플라스틱을 잘 모아서 지속 가능성 부분인데 크레들 투 크레들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폐플라스틱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석유서부터는 크레들이겠죠. 그런데 다시 크레들 디자인은 웨이스트 플라스틱을 다시 우리가 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물질 부분은 다시 애기 요람서부터 재탄생한다라는 부분이 서스테 지속 가능성의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담들이 다 뭐냐면 단순 재활용이 아니라 아까 전제를 한 게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라고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정의한 건데 결국은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가 있고 맨 마지막에 비저빌리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결국 경제성도 없고 비즈니스가 없으면 이 또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까지 있어야 되는 굉장히 투명한 로직인데 우리는 굉장히 기후변화를 추상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상적으로 정치로 보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지워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제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뉴 이코노미 소스로 유럽이나 이런 부분 새롭게 모아서 이 부분을 새로운 산업으로 바꾼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플라스틱에 보시면 이제 이런 뚜껑들이 해양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다 모아서 그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간다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실현 가능할까? 이게 아니라 벌써 실현하고 있습니다. 닛산이나 우리가 포드나 이런 데 보면 요 오른쪽 그림이 우리가 GM 그 부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웨이스트 플라스틱 바틀이 있죠. 그 100 그 웨이스트 플라스틱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로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페트병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럽에 닛산 같은 데가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다 우리가 모아서 그 부분들을 넣어서 지속 가능성들이 있다. 이라고 하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가고 있고 이 페트병들을 모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순환 경제 부분에 이미 리더를 하고 있는 유로피언 그 서큘레이트 이코노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가져와서 리펀드 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실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실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마감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은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신산업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저희의 마지막 그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